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EIA에서 21년에 글로벌 LNG 거래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자료 소스는 International Group of LNG Importers, GIIGNL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들이 걔네들이 취합한 걸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천연가스가 아니고요.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운반선으로 실어 날라야 하는 물동량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조선업 투자자들은 LNG 거래량을 주목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몇 개월 전에 21년 LNG 수요량이 3.81억 톤이라고 발표된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숫자를 근거로 해서 현재 글로벌 LNG 선박 숫자를 표준 사이즈, 즉 17만 4천 큐빅미터 이걸로 환산해서 3.81억 톤을 대략 한 604척의 배로 지금 실어 나르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이걸 근거로 이제 2030년까지 가스 운반선 신규 수요량,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의 예상 수주량, 요거 추정한 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입업자들이 자기들이 별도로 집계한 통계 이제 발표했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 3.81억 톤하고 큰 차이가 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EIA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일평균 49 BCF per day LNG가 거래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20년보다 하루에 2.2 BCF per day 늘었다는 것, 즉 성장률로는 4.5%다, 이런 산수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저 유럽, 중동 이런 데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BCF는 부피 단위이고 3.81억 톤은 중량 단위니까 49 BCF per day를 연간 톤수로 환산해 봤더니 대략 3.99억 톤 이렇게 산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그 3.81억 톤과 차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저는 저게 허용 가능한 통계적 오류 이내로 보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 연간 성장률 4.5%는 과거 역사적 성장률이 6.5%보다는 상당히 적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제가 좀 더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 미국에서 수출 설비를 왕창 늘린 것, 이런 것이 이제 글로벌 LNG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이유다, 이렇게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LNG 수출 설비 용량은 얼마나 늘었느냐? 그러니까 지난 5년, 즉 2017년에서 21년까지 요거 평균보다도 29% 작년에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 BCF per day 정도 용량이 늘었다. 이 가운데 미국이 9.6, 호주가 2.2, 러시아가 1.7 이렇게 늘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는 주요 수출 국가들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할 게 미국의 수출 능력, 수출량 증가 속도 아니겠습니까? 압권입니다, 압권. 그래서 LNG 수출량 증가는 20년보다도 미국이 2.9 BCF per day 늘었다는 것이고, 호주가 2년 연속 세계 1등이긴 한데 수출량 증가량은 0.1 BCF per day에 불과하고요. 북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수출량이 0.7, 알제리아가 0.2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많은 LNG를 어디서 수입했는가? 수입국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즉 브라질 쪽에 많이 늘었습니다. 유럽은 작년 겨울 이후 지금까지 수입이 급증한 것이고요. 21년 전체로 보면은 중공과 브라질 증가가 수입권입니다. 아시아로 작년에 2.4 BCF per day 늘었고, 라틴 아메리카로 0.6 BCF per day 순 증가인데, 라틴 아메리카 증가 0.6은 전부 브라질로 간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중공의 LNG 수입이 폭증을 해서 21년에는 이제 1.4 BCF per 늘었다는 건데, 이거는 아시아 전체 2.4의 대략 57%를 중공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변화가 거의 없었다. 즉 20년 수입량과 21년 수입량이 비슷했다. 일본의 2017년 수입과 비교하면 일본은 오히려 11% 정도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본의 GDP 규모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고 원자력 사용을 다시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 셧다운 했다가 이제 그 이후로 점점 원전을 다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원전 셧다운 할 때 그 원전 대체하기 위해서 가스 수입을 늘려서 대체를 했는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원자력 늘리고 대신 가스 줄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한국은 글로벌 세 번째 주요 LNG 수입국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으면은 작년에 0.3 BCF per day 감소했다는데 가격 급등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유럽의 LNG 수입은 21년에 20년보다 8% 감소해서 0.9 BCF per day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량 증가가 아시아, 브라질 쪽으로 주로 갔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유럽은 LNG 저장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해에 바람이 안 불고 또 금년 2월에 유크레인 사태도 터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럽의 가스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 전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들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유럽 전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영국하고 이탈리아도 LNG 수입을 줄였다는 겁니다. 줄였다는 겁니다. 남미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 21년에 0.9 BCF per day를 수입했다는데 이게 이전의 평균인 0.3 BCF per day를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에 대략 그 이전의 평균 수입량의 3배를 수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90년 만의 대가뭄 때문에 수력 발전량이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기 없이 살까? 가격 묻지 마 하고 LNG 수입해서 가스 발전할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스 발전 선택하겠죠. 전기 없이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뭄이 브라질만 있었겠습니까? 비슷한 상황이 콜롬비아에서도 발생을 해서 원래 콜롬비아에는 LNG 수입 설비가 한 곳 있었고 콜롬비아도 LNG 가스가 천연가스가 조금 생산은 되고 있는데 그거 다 써도 부족해서 왜냐하면 콜롬비아도 가뭄이 심했거든요. 주된 에너지원이 수력발전이었는데 비가 안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LNG 수입 설비 한 개 더 짓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은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원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걸 이제 꼽고 있는데 문제는 인간은 비, 바람, 햇빛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지난다고 해서 인간이 비와 바람과 햇빛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다에 베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수소론자들이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 즉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일단 만들고 이것으로 암모니아를 만들자. 그래서 남아서 버려지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그린 암모니아 사용하자.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하여튼 적어도 수년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그린 암모니아 주장 재생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 저장 이송 수단으로서 그린 암모니아 사용하자는 주장은 저거는 나쁘게 보면은 대단한 사기질이고요. 좋게 봐도 구제불능 꼴통이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지금 이전 영상에서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필요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확인된 사실은 유럽은 갑자기 북해에서 바람이 안 불고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는 갑자기 비가 안 와서 결국 피빌런등은 가스뿐이었다.
뭐 이런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백업 에너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예. 투자가 이중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한 또 유럽에서 자 만약에 이번 겨울에 러시아가 가스를 갑자기 확 끊어버리면은 지금 완전히 정상적인 사고하는 님이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비상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석탄 발전을 지금 아웃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비상조치로 임시로 석탄 발전 사용하려는 비상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저께 한국에서도 지금 여름에 전력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원자력을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도 지금 석탄 발전 아웃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노후 석탄 발전소 그 가동 중단된 그런 발전소들이 있는데 이거 임시 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기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저런 것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미리 대비를 해야죠. 예. 그게 바로 가스 발전 뿐이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가스를 지금 하여튼 생산지와 소비지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멀리 떨어진 정도가 바다를 건너야 하는 정도, 태평양과 인도양, 이 대서양을 지나야 하는 그런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LNG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LNG 거래량을 증가할 때 그 발목이 어디냐, 바틀넥이 뭐냐? 그건 바로 LNG 관련 설비와 또 운반할 선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LNG 설비라는 것은 땅 속에 무진장으로 있는 그 가스 막 퍼올린 그 생가스에는 불순물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대표적인 불순물이 수증기하고 황화수소라는 겁니다. H2S. H2S, 이 황화수소는 부식성 유독가스이기 때문에 이런 불순물을 싹 제거하고 가급적 순수하게 메탄 CH4만 분리해서 요놈을 액체로 만들어서 영하 163도 정도로 액화시키는 설비, 액화시켜서 배에 실어줘야 합니다. 이 하역 설비 이런 걸 전부 다 통틀어서 LNG 수출 터미널 이렇게 말을 붙이고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LNG 관련 설비입니다. 생산 지역에서 LNG 설비이고요. 그래서 이제 LNG 운반선에 싣고 바다를 건너서 수입국으로 갔을 때는 거기서는 다시 그걸 LNG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장했다가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입국에서는 LNG 상태로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기체로 만드는 재기화 설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LNG 관련 설비인데 이게 이제 필수인데 대략 이런 거 이제 없다가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대략 한 2년 내외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질서 있게 진행될 예정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푸틴이 닭프라이 하는 바람에 상황이 좀 꼬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크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